사주 갤러리 현이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주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음양오행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큰 틀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음과 양이 공존하는데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죽은 듯 보이는 것도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올라간 것이 있으면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없이 내려갔다가도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펼쳐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내뱉었다가 삼켰다가 앞으로 가면 뒤로 오고 생명이 있는 것은 늘 음양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주를 볼 때에도 당연히 음과 양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오행을 나타내는 것이 있겠죠?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가지 기운을 말하는 건데요. 큰 틀에서 목과 화 기운이 양의 기운이고 금과 수 기운이 음의 기운입니다. 토 기운은 양과 음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기운이고요. 중용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읽을 줄 아셔야 하는데 사주 명리학 가면 한자가 굉장히 많고 어렵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2자만 아시면 됩니다.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열자, 지지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자, 합이 22자예요. 한번 써볼까요? 천간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한자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지에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기운이고 오행을 나타내는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만세력 어플에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색이 있습니다. 오행을 대표하는 색상이고요. 똑같은 목 기운 중에서도 갑은 양의 목, 을은 음의 목, 화 기운 중에서도 병화는 양의 화, 정화는 음의 화, 토 기운 중에서도 무토는 양의 토, 기토는 음의 토, 금 기운 중에서 경금은 양의 금, 신금은 음의 금, 수 기운 중에서 임수는 양의 수, 계수는 음의 수, 그리고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목, 화, 금, 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보통은 계절로 많이 얘기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지지에는 토기운이 따로 있지 않고요. 매 계절이 끝나는 마지막에 항상 토기운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 토기운이 앞의 계절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환절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토기운이 따로 있지 않고 계절의 끝 무렵에 이렇게 토가 하나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마찬가지로 봄인 인묘는 초록색, 여름인 사오는 빨간색, 가을인 신유는 하얀색, 겨울인 해자는 검정색, 그리고 각 계절의 마지막은 항상 노란색, 토기운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한 계절을 완성합니다. 봄 중에서도 인목은 양의 목, 묘목은 음의 목, 여름인 사화는 양, 오화는 가을인 신금은 양, 유금은 겨울인 임수는 양, 계수는
그리고 토기운도 큰 틀에서 봄의 토인 진토와 여름의 토인 미토는 양의 토고요. 가을과 겨울의 토인 술토와 축토는 음의 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작은 틀에서 구분해 보면 진토와 미토 중에서도 진토는 양의 토, 미토는 음의 토가 되고요. 술토는 양의 토, 축토는 음의 토입니다.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를 방합이라고 하고요. 같은 계절끼리의 합을 말합니다. 이 세 글자가 모이면 한 방향을 본다 해서 방향 방자를 써서 추구하는 바가 같아집니다. 인묘지는 목기운을 추구하고요. 사오미는 화기운을 추구해요. 신유술은 금기운을, 해자축은 수기운을 추구해요. 이렇게 계절의 방합이 있습니다. 보통 수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북쪽이 좋고 어두운 색을 권해드리잖아요. 다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권해드리는 거고요. 네, 사주에 이 방합 중에 두 글자가 있거나 세 글자가 다 있다면 이런 분들은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실 때 학연이나 지연, 혈연과 연관되어서 활동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형제 자매가 동업을 한다든지 부부 동업을 한다든지 또는 가업을 물려받게 될 경우 이런 경우가 모두 이 방합의 기운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세력에 보시면 일간인 나를 중심으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을 하나의 간지라고 해요. 하나의 천간과 하나의 지지가 붙어서 하나의 간지가 생겼고요. 총 60가지의 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흔히 60갑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60갑자 중에 4가지가 여러분의 만세력에 사주팔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일간인 나는 일주의 천간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하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운으로 태어나셨나요? 내가 갑목일간이라면 목기운에 해당하고요. 목기운 중에서도 양의 기운이네요. 흔히 나무를 많이 상상하시는데 나무가 곱게 자라나듯이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기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목의 성정은 멈추지 않고 위로 계속해서 오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향이 어때요? 무엇이든지 시작을 잘하겠죠. 자신의 의지를 세워서 전진을 잘 합니다. 강직하고 또 뻣뻣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요. 항상 갑부터 시작하고 어딜 가든 맨 처음 나오는 게 갑이기 때문에 리더형이 많고 남들이 안 해본 새로운 것을 잘 찾아서 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주변에 7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갑목일간 주변에는 어떤 글자가 있으면 좋을까요? 먼저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있어야겠죠. 기토도 좋지만 갑목에는 무토가 더 잘 어울려요. 무토가 있으면 좋고요. 기토도 조금 좁은 감은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있어서 비가 내려주면 잘 자라게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좋을까요? 햇빛도 있어야겠죠? 병화가 있으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이때 나뭇가지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무성하게 자라면 나뭇가지도 좀 예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나뭇가지에는 해가 잘 들지 않게 되니까 경금이 있으면 도끼로 가지를 잘라내서 예쁘게 상품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이 경금이 갑목한테는 십성으로 하면 편관이 돼요. 그래서 자꾸 도끼로 가지를 잘라내고 하는 이런 동작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지만
또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발전하게 되는 거고, 고통과 동시에 인간은 성숙해지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화도, 무토도, 개수도, 경금도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사주에 어느 한 가지 오행이 3개 이상씩 너무 많으면 또 해석이 달라져요. 화가 너무 많으면 어때요? 나무가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태워버리게 돼요.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토가 너무 많으면 어때요? 첩첩산 중 토가 너무 많아서 높은 산이 있으면 해를 가리니까 나무가 또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요. 금이 너무 많으면 지나치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고 결국 심신이 아프게 됩니다. 이 역시도 잘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수가 너무 많으면 어때요? 뿌리가 썩거나 부류하게 되죠. 물 위에 둥둥 떠서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같은 목기운이 너무 많으면요, 사주에 토가 있고 수가 있어도 항상 부족하겠죠. 나누어야 하니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경쟁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없는 오행을 보충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없다고 해서 꼭 그 기운을 보완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없는 것을 채우고 보완해서 좋아지는 사주팔자도 있지만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살고요. 오히려 많은 것보다는 없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느 한 가지 오행이 없다고 해서 다 채워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간목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중간에 방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매 편마다 삼합은 또 무엇인지, 12운성은 또 무엇인지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